자, 이제 우리 아까 생략했던 뭘 보냐면 347페이지에 안전진단을 보겠습니다. 안전진단. 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은 재건축에 있어요. 재건축에. 자, 이 안전진단 실시는 누가 할까요? 안전진단. 자, 여기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101동, 102동, 103동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자, 재건축을. 그래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먼저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 실시는 이방권자가 합니다. 이방권자.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이방권자가. 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유는 두 가지 사유예요. 하나는 이 정비 예정구역별 아까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이 있었죠. 그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이방권자가 이때는 직권에 의해서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이방권자가 직권에 의해서 안전진단 실시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재건축하고 싶어요. 안전진단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도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청할 때는 혼자 요청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 그래요. 가. 자, 요청할 때는 항상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기본서 보니까요. 요청 시. 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방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한다. 이 경우 님번은 이방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요청하는 사유예요. 그런데 요청을 하는데 요청할 때 세 개 다 공통점. 이 안에 있는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랬죠.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그걸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죠.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할 때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바로 직장 한번 넘겨보세요.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할 때 요청일로부터 몇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라고요. 30일.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장 이제 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수립시가 도래했거나 요청해서 안전진단 실시할 때 안전진단 실시 대상 자 여기를 잘 물어보니까 체크합니다.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뭘까요? 여기가 주택단지야.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이 안에 있는 건축물, 이 안에 건축물. 근데 예전에는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 안에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여기에 상과 같은 이런 근린생활시설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안전진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요.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외할 수 있는 대상. 그런데 이 5개를 자꾸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라고 반대로 물어봐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가끔씩 이제 프랑카드 붙잖아요. 막 경축, 안전진단 통과.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했대.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말은 이 건물이 안전하니까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카드가 붙어요? 여러분 집이 지금 안전하지 못한데 축하해요? 그래 안전하지 못하니까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안전진단 통과가 됐단 말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고 바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좋은 거죠? 다음 같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제외할 수 있는 것 5개 뭐 있습니까?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누가 인정할 때? 이방권자가 붕괴. 그 다음 또 하나는 사용금지가 필요하대.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노후 불량 곤충을 충족했어요. 충족한 잔여 곤충을 충족했는데 뭐 잔여까지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죠. 잔여. 그리고 또 하나 진입도로. 아까 우리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여기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입도로 설치 등을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 불가피하게 포함됐어요. 불가피. 오가피도 아니고 불가피. 불가피하게 포함된 곤충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설물의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물 안전진단이 실시됐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의 등급 판정이 있는데 자, 우리 건축물의 안전등급 판정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눠요. A등급은 건물이 안전진단이 안전등급이 우수 튼튼하대요. 절대 무너질 일이 없대요. 자, 그리고 우수하지는 않지만 B등급은 양호한 등급이에요. 자, 그리고 C등급은 보통 등급이고, 그리고 D등급은 미흡한 등급이고, 그리고 E등급은 불량한 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C특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 등급 판정이 미흡하고 불량 등급 판정이면 무슨 상태냐면 사용 금지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등급 판정이 미흡하고 불량 등급 판정이면 뭐가 필요한 등급이라고요? 사용 금지가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붕괴, 사용 금지, 잔여, 불가피, DE 등급인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 딱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자, 실시 순서를 볼게요. 348페이지 보니까 거기 등급받고 방금 전에 실시 여부 통보 요청했으면 30일에 통보한다는 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3번은 자, 이제 안전진단 실시할 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현지 조사를 합니다. 현지 조사. 근데 현지 조사는 여러분 우리 재건축 지역에서 예비 진단, 정밀 진단 뭐 이런 것들 들어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이 현지 조사가 예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비 진단. 그래서 누가 가냐면 입항권자가 가요. 또 바쁘면 이제 의뢰하면 할 수 있어요. 입항권자가 우리 입항권자가 우리 서구에서는 누가 입항권자예요? 서구청장이 입항권자잖아요. 그래서 입항권자가 딱 가서 이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적합성을 딱 봤어. 보니까 건물이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뭐 겁나 균열도 심하고 뭐 쓰러질 것 같은 반쯤 기울어져 있고 또 주변의 환경과도 보니까 이 지역이 너무너무 열악해. 그러면 이때는 예비 진단해서 안전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이 입항권자가 안전 진단 기간을 지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조사하고 즉 예비 진단을 입항권자가 하고 안전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지정해. 그래서 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3개가 있어요. 자, 어디예요? 예, 전문기관하고 그리고 관리원하고 그리고 연구원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실무상 뭐라고 하냐면 정밀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놈을 예비진단이라고 하고 여기를 정밀진단이라고 해요. 안전진단 기간이 지정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기간이 이렇게 지정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면 그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죠? 자, 누구한테 제출할 거? 요청한 자가 있으면 요청한 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입항권자가 지정해줬잖아요. 자, 입항권자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밑에 이제 4번 그런 이야기가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누가 받았어요? 누가? 입항권자가 받았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5번 이 안전진단의 결과 보고서를 입항권자가 받았잖아요. 기관이 지정해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입항권자에 제출해줬죠? 그러면 입항권자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결정은 누가 하냐면 입항권자가 한다. 입항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입항권자가 합니다. 자, 뭘 결정합니까? 재건축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재건축에 대한 결정은 인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예요.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즉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은 재건축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결정해서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정은 입안권자가 한다. 입안권자가 한다. 그런데 이 입안권자가 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아까 구에서는 정비계획이 겁나 많으니까 구청장 등이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안권자가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입안권자의 이런 결정이 적정했는지 검토를 해요. 그래서 입안권자는 결정하면 결정 내용과 또 그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을 해주냐면 입안권자는 누구한테 제출할까?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시도지사, 특광도지사죠? 특광도지사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줘요. 왜 제출해주냐? 특광도지사가 이 입안권자의 결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입안권자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고 적정성 검토를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적정성 검토 2번에 적정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자기가 능력 안 되면 이런 용무원이라든지 관리원에다가 검토를 의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다가. 자, 그런데 적정성을 검토해 봤어요. 자, 뒤로 넘겨볼까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이 시도지사, 특광도지사가 이 입안권자의 결정이 적정했는지 검토를 해봤더니 너무 선심성이었네. 다음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해준 것 같아요. 자, 이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면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는 것이지 결정을 입안권자가 권한이 있는데 그죠? 직접 취소한다가 아니라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그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여기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하고 검토는 누가 하고 이런 구분하시고 또 검토를 국장이 한다 막 그러면 안 돼요. 정비법에서는 국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비사업은 우리 동네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101동, 103동 재건축하는데 국장이 와가지고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국장이 권한자로 절대 안 나와요. 지정권자도 아니고 뭐 인가해주고 승인해주고 국장은 그냥 보고만 받고 막 이런 사람이지 어떤 권한자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동네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비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한번 실시해 봤고요.